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참 지금 현재 카카오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한 장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살려주세요. 카카오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그 1분기 실적 따라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카카오 그룹이, 그러니까 그룹이죠. 카카오 그룹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처해 있는 환경이 딱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2022년 1분기 때만 해도 매출 1조 6천억에 1,5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분기 1년 만에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매출 내용이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 4분기 바로 직전 분기인데요. 직전 분기 때 분기 그 실적이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것도 바로 직전 분기에서 또 300억 더 줄어든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카카오가 진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카오의 실적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회사를 설립하고 또 회사가 성장해 온 게 모두 다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에요. 그나마도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도 전에 이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걸 한국은행이 포기해버렸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건 윤석열 정부의 이 부자 감세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경제에 대한 이 뭐랄까요, 이 부자 감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 재벌 중심으로 경제를 돌아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은 아예 그냥 이 열애로 해버리는 이런 분위기와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그 타겟 시장이 바로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케어해주지 않는 시민들이니까요. 그런 서민들이고 그런 시민들이 바로 이 711억 영업이익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건 네이버도 비슷하지만 카카오가 특히나 더 이 골목 상권 때문에 이 이슈도 많이 일으키고 했던 것처럼 더더욱 서민들과 생활이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들, 이 회사들의 2022년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 아주 가관입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웬만큼 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 말은 카카오가 혼자 벌어서, 카카오톡이 혼자 벌어서 나머지 회사들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상장 시기를 놓쳤죠. 규모도 크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업 손실 폭도 큰데, 이 회사는 원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그 예정대로 됐으면 작년 하반기쯤에서 상장을 했어야 된 업체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결국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나머지 계열사들이 자기 밥벌이를 할 때까지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볼 때는, 특히 카카오 주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카카오가 벌어서 나머지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느라고 카카오 주들은 오히려 배당 받을 돈을 못 받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런 성장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서 배당을 안 해주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배당은 배당대로 안 주고 주가는 주가대로 흘러내리고 아주 최악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지금 카카오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 밑으로 뭐 다음 포탈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있고 페이 쪽 금융 쪽 서비스들이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각종 엔터주들이 쫙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밑에 또 스튜디오를 몇 개씩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계열사만 해도 134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상장 그 국내 계열사가 이렇게 많고 해외 계열사도 한 53개 정도 돼요. 결국 적은 게 아니죠. 국내를 아울러서 비상장 회사들도 대부분 또 비상장 회사에다가 또 대부분 다 아직은 그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 투자비가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속에서 시중 내에서 자금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든 뭐 손실이 나더라도 시장에서 유상자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상장을 통해서 그 흑자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투자받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버린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 돈을 투자해주는 쪽도 어느 정도 높은 중금리 이상의 금리를 부담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돈에 시간이라는 꼬리표가 확실하게 달려 있는 거죠. 막연히 언제까지 상장을 할 거다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로서는 이 많은 회사들이 죄다 그 빨대를 꽂아서 그냥 카카오로부터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그런 회사들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카카오 주식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저금리 시장에서 중금리 이상의 그런 자금 시장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벤처 이 생태계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네이버와 카카오 좀 다음이죠. 다음 포털 부분의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네이버는 그나마도 6천억대 꾸준히 유지시켜 주면서 가고 있지만 카카오의 다음 분야 같은 경우는 매출 1,000억에서 900억 또 800억대로 분기마다 이 매출 외형이 줄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매출 외형이 줄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이 다음이라는 포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 다음은 이 요번에 카카오로부터 분리가 돼서 다음 포털만의 그 생존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네이트처럼 SK의 계열사면서 그 SK의 대표적인 포털인데 그 네이트라는 그 이 포털이 사람들이 이제 존재감을 모르죠. 시장 점유율도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이 그 다음 이 네이트의 뒤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서 또 요번에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창을 더 바꾼 거 이런 것들이 뭐 진짜 회사 포털을 더 좋게 다음 포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그 이런 뭐 뉴스의 뭐 댓글 기능을 무슨 그 대화창 형태로 바꾼다든가 이런 개악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로부터 다음 포털은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죠. 이용하지 않는 포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네이트화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또 이 플랫폼별 검색 광고 평균 유입률에서 보면 구글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네이버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점점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고 있고 구글은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받는 구글의 검색 엔진은 더더욱 빠르게 네이버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이버도 지금 우리나라 그 검색 시장에서 이 포털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게 구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잠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미 뭐 5% 미만으로 떨어져 버려서 이제 뭐 그 검색 창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포털을 그러니까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카카오가. 최악의 경우는 다음을 포기할 생각도 하는 거죠. 자, 이 카카오의 주가인데요. 카카오가 저금리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 버블이 들대로 든 게 이 작년 2020년부터 해서 코로나 시즌 동안 비대면 이 매매, 비대면 거래 이런 것도 바람을 타고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그 소비 시장도 둔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또 이 시점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이 골목 상권에 대한 침탈,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좀 불안해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도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카카오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적정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에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하락은 그 1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2분기는 더 실적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 소비 시장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과잉 유동성을 그냥 두면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영향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덜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돌아왔죠. 결국은 그 한국은행 즉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서민 경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카카오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실적 둔화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카카오가 지난 1분기 실적에다가 또 2분기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은 그 1분기 실적을 현시화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바닥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